프린트물은 다 이렇게 뭐 보세요. 프린트물 페이지 적혀 있죠. 거기 1페이지에 요약지 71페이지 가시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있어요. 제가 개정된 말씀드린다 한 것이 그 표 중에서 굵은 글씨 있죠. 그 대상물건의 표시사항에 그걸 넣으시라고. 내진 설계 적용 여부하고 내진 능력 있죠. 그걸 구조 밑에다가 집어넣으시라고. 올해 시험 나올 거예요. 기재사항 인간의 개정법이니까. 그 다음에 74페이지 가시면 또 확인 설명서에서 내외부 시설 상태 있죠. 바뀌었어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기, 소방난에 지금 현재 교재에는 소화전이 있네 없네, 비상벨이 있네 없네 돼 있죠. 거기 없어지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 있다 없다 돼 있고 수량이 있으면 몇 개 돼 있죠. 그것도 중요한데 옆에 작은 글씨 있나요? 주택용 소방시설로서 중요해요. 그 다음에 아파트인데 괄호에 몇 개 층 이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 주택은 포함 제외. 아파트 요건에 5개층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아파트는 빼고. 왜냐하면 5개층 이상의 아파트는 다 이게 다 있다고. 경보기가 5개층 이상 빼고 4층까지겠죠. 그러면 보통 뭐 단독주택이나 빌라 정도 안 되겠어요? 거기에 주택의 경우에만 작성한다. 그러면 아파트면 이거 쓴다 안 쓴다? 5층 이상이면 아파트는 안 쓴다. 조건을 꼭 체크하시고 그것만 추가하시면 돼. 그러니까 요것만 내진 설계 적용 여부 요것만 하려니 또 어디 넣습니까? 또 혼돈하실 것 같아가지고 표를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요약지 박스 밑에 208페이지 돼 있죠. 그건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돼. 208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보신 김에. 적으셔도 되고 지금. 그 박스 안에 결격 사유 있죠. 네 번째 칸인가? 대리인 등록의 결격 사유 있죠. 거기에 첫 번째 보충돼 있죠. 대리인 등록 취소받으면 몇 년인데? 3년간 대리인 등록할 수 없는 결격인데 예외가 있다. 다만 뭐로 인해서? 그 나중에 다시 배우시겠지만 경매 대리업을 할 수 있는 전제는 뭘 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대리업을 하죠. 그런데 근거가 되는 뭘 폐업했다고? 중개업 폐업 신고하면 뭘 못해요? 경매 대리업도 못하니까 지방법원장은 반드시 등록 취소한다고. 근데 대법원 규칙을 위반해서 등록 취소받으면 3년간 대리인 등록할 수 없는 결격인데 뭐로 인하여? 중개업 폐업 신고로 인하여 등록 취소받으면 3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언제든지 다시 중개업 등록을 하면 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냥 보지 마시고 정리가 나을 것 같은데 시간 드리는데 지금 빤하게 보고 계신 분이 계시네 지금 세 번째 줄에. 자, 그 다음에 209페이지 위에 2번에 상단에 실무교육 타이틀 있죠? 그 실무교육도 다 아시듯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면제조항이 있나요 없나요? 천주로 있는데요. 실무교육 면제조항이 있나 없나? 그래서 적으시라고. 옆에 타이틀 옆에 땡땡 하시고 매수인성 대리업을 하는데 대리업을 폐업 신고할 수 있다 없다? 뭐는 하고? 중개업은 하고 대리만 폐업 신고할 수 있죠? 아니면 아예 뭘 폐업 신고했다? 중개업을 폐업 신고하면 뭐도 못해요. 대리업도 못하니까 대리 폐업 신고 또는 중개업 폐업 신고 후 얼마? 1년 이내에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실무교육 면제. 우리 법하고 똑같죠? 알고나 계시라고. 그 다음에 이번에 바뀐 게 요약집 209페이지 4번 있죠? 박스죠, 박스. 여기 개정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 이제 9월 달부터 쪽집게 백선하고 7.565서 가야 되기 때문에 개정법이 있는가 8년간 싹 다 점검을 한다고 저희가. 그러니까 종전까지는 얼마 전까지 여기에 시행된 지 얼마 안 한두 달 됐어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운용 실적을 공시하라 했는데 공인중개사법은 몇 월? 3월 달랐는데 통일시켰다고 3월로 고치시고. 그 개정법이니까 색깔 있는 걸 고치시라고. 까만 걸로 하시면 종전에 있는 것처럼 집중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밑에 요약지 209페이지 하단에 추가 이건 신설조항이에요. 휴피업 있죠. 이걸 뒷부분에 보자. 잘라 붙이기가 그렇네요. 공부하신다 생각하시고 아니 휴피업 신고 규정이 있는데 공인중개사법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 이걸 두었는가 이런 취지입니다. 중개업은 하고 있죠 지금. 대리인 등록했죠. 그건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지금. 휴업할 수 있나요 없나요? 휴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휴업 신고 규정이 없었다고. 대법원 규칙에는 공인중개사법에는 있는데 그럼 여기 따로 보정 설정해야 하네요. 여기다가 해야 되잖아요. 본인은 휴업 신고 규정이 없으니까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안 하고 있다고. 그런데 지방법원장이 감독관청에 나와보니까 보정기간이 만료될 수 있나요 없나요? 휴업 기간 중인데 보정기간이 만료될 수 있잖아요. 또 폐업할 수 있는데 대리업은 폐업했는데 폐업 신고 규정이 없으니까 대리업은 안 하고 있다고. 그런데 보정은 완료되었어. 재설정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똑같아요. 만료일까지 했는데 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감독관청이 등록 취소한다고. 대리인 등록 취소. 그럼 대리인 등록 취소 받으면 몇 년 동안? 3년간 대리인 등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법원 규칙에도 공인중개사법처럼 대리 업무를 하는데 몇 월 초과? 3월 초과 폐업, 휴업한 대리업을 다시 재개, 변경할 때 미리 뭐 신고하라고. 똑같아요.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증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은 뭐하고 뭐일 때? 3월 초과 휴업하고 폐업할 때 등록증 첨부하죠? 똑같습니다. 대리업을 뭐 할 때? 3월 초과 휴업하고 폐업할 때 뭘 첨부하라고? 대리인 등록증 첨부는 어디에 한한다? 휴업하고 폐업에 한한다.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신설조항이니까 읽어두시라고. 대법원 규칙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 하면 있다고요. 그 다음 밑에 2번도 똑같아요. 2번. 2번이 둘째 줄 등록증 첨부해야 돼 있죠? 휴업, 폐업 경우에 한한다. 3번 똑같아요. 분사무소도 보정 설정해야 하네요. 대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하죠. 법인 주사무소는 중개업하고 대리업하고 있다고. 분사무소는 중개업을 하는데 대리업을 하지 않겠다고. 그 분사무소별 따로 휴업, 폐업, 재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공인중개사법 똑같아요. 휴업 기간 얼마 초과할 수 없다? 내용은 똑같은데 공인중개사법과는 별도로 대리업의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다 적을 필요는 없겠죠. 그 하단에다가 휴폐업 신고 규정이 있다. 그 정도면 타이틀만 적어 놓으셔도 돼.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10페이지 대리행위 방식 있죠. 대리 방식에 괄호 2번에 제출 서류 있죠. 거기에 보충하시는데 동그라미 3번 돼 있죠. 2번 밑에 보충하시라고. 뭘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핵심이에요. 첫째 줄 위임장에는 밑줄 돼 있죠. 위임장에 뭘 넣어요? 뭘 찍어요 보통? 인감 도장을 찍고 인감 도장과 일치하는 뭘 첨부하는데 인감 증명서 첨부하는 것이 대리권 정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본인 서명 확인 제도 들어보셨어요? 인감과 똑같이 내가 2번 대리행위 할 때 이 서명을 쓸 겁니다라고 시군구에서 미리 등록해서 그 서명을 쓰면 되죠? 그럼 이 서명이 본인 서명인지 확인하는 서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첨부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추가된 거예요. 뒤에 위임장인에 해서 둘째 줄 뒤에 위임인이 위임장에 서명하고 본인 서명 확인, 사실 확인서 서명했죠? 근데 이 서명이 본인 내 서명이 맞습니다라고 이미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어야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그걸 확인서 또는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해야 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인감 도장, 인감 증명서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전자 서명 확인서 발급도 가능하다. 알고는 계셔야 돼. 지문이 너무 낯설면 안 되니까 알고는 계시라고. 그 다음에 이번에 바뀐 게 요약집 211페이지 수수료 및 실비 있나요? 수수료란 단어는 다 보수로 다 바꾸셔야 돼. 제법 많죠? 211페이지 다 수수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걸 다 보수로 바꾸시라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하고 표현을 맞췄다 생각하시면 돼. 옛날에도 공인중개사법에도 중개수수료 했다가 지금 뭐예요? 중개 보수로 하듯이 수수료 부분은 보수로 다 바꾸시라고. 괄호 1번에 동그라미 2번 있죠? 2번에 보수 외의 수수료가 아니고 보수 외의 명목으로
명목으로 교재는 이제 보수를 받으면 안 된다 돼 있죠. 보수 자리에 뭐라고 고치시라고? 돈 또는 물건. 그래 바뀌었어요. 보수 외의 명목으로 돈을 받든지 물건 받으면 초과 수수료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받거나 예규에서 정한 보수 이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거기에 추가된 거예요. 고치시고. 그 다음에 요약집 211페이지 하단 보충에서 보수 있죠. 보수 밑에 괄호 4번까지 있죠. 5번에 추가하시고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법의 규정이 있다 없다? 언제 없었어요?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했죠. 그걸 도입한 거야. 그러니까 대리 보수 지급 시기는 매수 신청 인과 대리인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으면 뒤에 언제 매각대 경매니까 매각대금 지급 기한 1 기일치 아니죠. 기한 1 그 다음에 내용이 많죠. 요약집 212페이지 하단에 보충 등록 취소 업무 정지가 쭉 나와 있는데 밑에 7해서 등록 취소 있죠. 이 공인중개사법하고 내용이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보충을 하셔야 돼.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확장이 조금씩 확장돼서 나오니까 요건 알고 계시라고. 1, 2, 3, 4, 5번 돼 있죠. 뒷부분은 지금 휴표은 필요 없잖아요. 뒷장에. 요걸 찢어가지고 붙이시라고. 맨 밑에 민감정보 등의 처리 있죠. 거기까지 붙이시라고. 그건 붙이시라고. 보신 김에 한번 보십시다. 이건 지금 대법원 규칙 내용이지 공인인사법 아니에요. 보시면 1번 지방법원장. 법원장 나왔죠? 지방법원장이 대리인 등록 관청이죠. 지방법원장은 대리인 등록을 한 중개업 등록이 아니고 대리인 등록 밑을 한 개공에 대하여 뭐 등록 취소 대리 등록 취소 뭐 업무 정지 대리 업무 정지 처분을 할 경우 뒤에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해라. 내가 민원 접수해서 확인한 바로는 네가 등록 취소 사유다. 업무 정지 처분할 거니까 통지 미리 한다고요. 2번 지방법원장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처분을 하고자 할 때 며칠? 10일 동그라미 이상 기간을 정하여 뒤에 의견 진술 기회를 줘라. 이거 우리 법에 있어요 없어요?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어요. 아주 옛날에는 같이 있었다고. 그런데 폐지가 되었다고. 이거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다.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시군구,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처럼 행정관청이 법을 위반한 국민 있죠? 국민에서 과태료 부과할 거 아니에요? 과태료 부과할 때 종전에는 이 법이 있기 전에는 각 개별법마다 지금처럼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라 10일 이상 이게 다 있었다고. 근데 흐트러져 있는 걸 다 모아가지고 만든 법이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인중개사법에는 이런 것이 없다고. 10일 이상 기간 정의가 없다고. 어떤 법에 따라서 요 법에 따라서 절차 진행한다고. 그런데 지금은 시군구 시도에서 국장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처분은 지금 어떤 법이요? 대법원 규칙 아니에요. 지금은 법원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적용이 없다고. 그러니까 지방법원장이 등록 취소 업무 정지할 때는 참고로 대법원 규칙 위반하면 과태료 없어요. 없다고. 대법원 규칙에서는 등록 취소 업무 정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방법원장이 대리인 등록한 개공이 대법원 규칙이나 예규를 위반해서 지방법원장이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처분할 때 며칠 이상 기간 정해서 10일 이상 기간 정해서 의견 진술하라. 기회를 주어라. 그 말입니다. 다른 게 뭐예요 지금?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등록 취소하고 할 때 사전에 뭐 청문제도가 있는데 여기는 청문제도 없어요. 법원에서 청문하는 건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등록 취소이든지 업무 정지이든지 뭐만 줘라? 10일 이상 기간 정해서 의견 진술 기회만 줘라. 그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뭐 셋째 줄도 지정된 기일
까지 의견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번 지방법원장은 대리인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처분을 했어. 이제 한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서 등록 취소 한때 업무 정지 한때 어디에? 관리대장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몇 년간. 이것도 아주 옛날에 공인중개사법에도 있었어요. 행정처분 관리대장에 기록해서 5년 보존하는 말이 있었는데 공인중개사법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없죠? 그냥 증만 반납시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법원 규칙에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처분했다면 지방법원장은 어디에 적어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몇 년간 보존해라. 5년간 보존해라. 공인수가 없기 때문에. 4번 대리인 등록 취소 처분받은 날로부터 며칠? 등칠 반환 똑같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 당연히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받으면 등록증은 어디에 반납하고? 등록관청에. 그럼 대법원 규칙에서 대리인 등록관청은 어디니까? 지방법원장이니까 법원 행정처장 이렇게 돌리면 안 된다고. 지방법원장. 그 다음에 5번 등록 취소.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된 경우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했는데 개인인 개공이 사망. 법인 해서 나오겠죠? 이거 우리 법에 없어요. 그 사망이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사망했다. 개공이. 공인중개사법이요. 공인중개사법하고 지금 보시는 대법원 규칙은 내용이 다르다고.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설 등록한 개인인 개공 몇 사람? 개인은 법인이 아닌 자 아니야. 두 사람 부칙하고 공인선 개공이 사망했다고. 청문해야 하네요. 청문 없죠? 절대 등록 취소해야 한다. 절대 등록 취소 사유이죠. 정 반납해요. 정 반납할 일이 없죠. 절대 등록 취소하지만 등록증 반납 규정이 없어요. 피업 신고합니까? 피업 신고 규정도 없죠. 법인인 개공은 뭐라 한다? 해산. 해산하면 청문해요? 절대 취소하죠. 정 반납해야 하네요. 누가? 대7반이죠. 대표자이었던 자 반납 규정이 있죠. 피업 신고 규정 없어요. 그죠? 여기에 공인중개사법이라고. 그런데 지금 보시는 대법원 규칙에서 개인인 개공이 사망했다. 그럼 정 반납해야 돼. 누가? 세대 같이 하고 있는 자. 법인이 해산하면 누가? 대표자뿐만 아니고 임원사원. 다르죠? 반납해야 한대. 됐어요? 그러니까 최근 시험에 대리인 등록 취소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등록 취소 절차가 공인중개사법과 다른 내용이 있으니까 꼭 체크하시라고 해. 지금 보실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아직 안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9월달에 제가 다시 강조할 거예요. 일단 보충해 놓으시라고. 그 다음 민감정보 처리 있죠. 개인정보 있죠.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성명 같은 것은 막 처리하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첫째로 지방법원장 또는 감독 업무를 위탁받은 지원장 협회는 매수인성 대리인 등록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어떤 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 정보, 주민등록번호 그 밖에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이 있나 없나요? 저도 잘 몰라요. 있긴 있는데 어디 있나 이게. (96페이지) 가보세요. 요약지. 밑에 하단에 고유식별 정보 처리가 있나요 없나요? 똑띠 봐요. 있어요. 그 여기에 공인중개사법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 규칙에 이걸 따가지고 넣었다고. 국장, 시도의사, 등록관청과 부동산 거래 신고관청은 다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처리할 수 있다.
근거 규정은 다 있어요. 개인정보는 막 처리하면 안 되니까. 됐어요? 보충을 꼭 하시고. 자, 진도 나갑시다. 오늘 진도가 협회죠. 요약집을 보셔도 되고, 이건 뭐 시험 나오면 최대 3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3문제까지 나오는 것은 아닌데, 최근에 법이 협회 공제 사업을 감독하기 위해서 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재무건전성 기준을 막 두면서 그때 3문제 나왔다고. 보통 1문제, 2문제 나와요. 협회 관계자가 출제위원회에 들어가면 2문제까지 나오고 1문제 이상 꼭 나온다고 보시면 돼. 근데 여기는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법 규정에서 함정을 파요. 자,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테스트 정하는 건 싫은데, 그죠? 기간을 일단 봅시다. 기간. 협회입니다. 협회. 숫자를 한번 보세요. 숫자. 협회는 법인이다.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영리 법인인가요? 비영리 사단법인이죠. 법인은 등기해야 성립한다. 등기하려면 뭘 만들고? 정관. 발기 몇 명? 3, 6. 창립청년 몇 명? 600명. 서울에서 몇 명? 100명. 광역시도별 20인. 여기 숫자죠. 836창 120. 감독기관이 누구? 국장의 인가허가? 인가주의죠. 인가받아. 주사무소는 서울에 두어라. 주사무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 등기해야 돼. 주사무소는 꼭 둬야 되는데 소재질 제한은 없다고. 836창 120. 됐어요? 협회 총회 의결 내용은 며칠? 천지 늘려있는 게 지체없이인데 국장회의 보고할 때 며칠? 요거 지체없이 중에 여기 제일 잘 나와요. 지체없이. 최근에 한 개 나왔던 것이 공인중개사법 앞에 사무소 간판은 철거해야 한다. 몇 가지 경우? 3가지 경우. 사무소 이전 신고, 폐업 신고, 등록, 취소받은 때 며칠? 지체없이. 그 2개가 최근 시험 나오고 있는 것이고.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은 뭐에 얼마나? 대충 하시면 대충 다 틀려요. 실력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에? 100분의 10은 다 아신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한 가지고 있으라는 돈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돈은 협회 총수입이 아니고 협회 수입에는 교육 수입도 있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 수입도 있고 공제료 수입이 있겠죠. 이 전체 수입액의 100분의 10이 아니고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적립. 마음대로 씁니까? 책임준비금 가지고 있어야죠. 전형을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한다면 사전에 누구? 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쓸 수 있죠.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재무건전성 기준에서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 비율은 재무건전성 비율은 재무건전성 기준에서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숫자 비교하시고 책임준비금 다음에 공제료 이게 안 보여요. 실제 시험장 가시면 컨디션 하자면 이게 안 보이고 100분의 10만 크게 보이고 그 기출문제처럼 총 수입하면 이건 안 보인다고. 아시겠죠? 공제료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할 것. 공제사업의 운용 실적은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얼마? 3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회원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게시해야 한다. 그죠? 운영위원회 위원은 몇 명으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비율,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사람 비율은 많아야 한다, 적어야 한다. 회장이 짜고 치면 안 되니까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 그죠? 뭐 아직 시험 나온 적은 없어요. 그 모의고사 같은데 이 책에 나와 있어요. 협회가 국장이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나요?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할 수 있죠. 운영 실적 공시해야 되죠. 하지 않으면 협회에 대해서 제재는 뭐밖에 없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밖에 없죠. 뭐 취소내 정지내 형벌 같은 거 없고 누가 줘요? 국장이. 뭐 시험 나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협회는 누가 만들어요? 개업 공인인사라고 해야지. 공인인사면 안 돼요. 개공이 몇 사람? 3사람. 부칙도 포함이다. 부칙 포함하여 영리 목적이다. 비영리 사단법인이니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는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몇 개만? 숫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수 제한이 없어요. 누가?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지부를 두어라. 지회를 두어라. 주사무소는 반드시 두어야 성립되기 때문에 주사무소는 두어야 되고, 주사무소 두고 협회 업무를 수행하다가 필요하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디에 지부를? 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부, 시군구의 지회를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여기 시험 잘 나오고, 그러면 협회가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시도의 지부를 두었다. 설치했다면 신고해야 되겠네. 어디 가서? 시도지사에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지회를 두었다. 어디에? 시군구청장이 등록한 증에 신고하죠. 신고는 지부, 시도지사, 지회, 등록한 증에 신고는 하지만 협회, 주사무소, 지부, 지회할 것 없이 모든 기관에 대한 감독은 누가? 감독할 수 있다 나오면 국장만. 그러니까 협회 지부는 시도지사가 감독한다면 안 돼요. 신고만 받을 뿐이지 지도 감독은 다 누가? 국장이. 국장의 감독상 명령에 위반했다. 누가? 협회가 얼마? 무조건 500만 원이요. 협회는 운영실적, 협회 나오면 국장이고 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협회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뭐야? 공제사업.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업이 사업. 그 공제사업을 감독하게 쓰고 있는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인데 그게 아니고 협회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공제사업이고, 두 번째가 부동산 정보 제공 업무가 있다 없다? 부동산 정보 제공 업무 누구한테? 회원이 누구요? 개공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보 제공 업무를 수행한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뭐? 거래 정보망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협회는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협회는 거래정보 사업자가 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 하면 몇 조? 14조 안에 거래정보망 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법인인 개고는 안 됩니다. 협회는 될 수 있다? 협회는 거래정보망 사업을 할 수 있다. 부동산 정보 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혼돈을 많이 하시는 게 법인 14조 안에 정보 제공이라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여 뭐의 정보? 뭐에 관한? 개공이니까 개공이 뭐 해요? 중개업을 하니까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 정보 제공은 법인인 개공의 업무에 포함되지만 부동산 정보 제공 업무는 아니다. 그 정보 제공 때문에 혼돈을 많이 하신다고. 법인인 개공의 14조 안에는 누굴 대상으로 한? 개공을 대상으로 하여 뭐에 관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중개업의 경영정보 제공업은 법인의 14조 업무에 들어가 있지만 부동산 정보 제공 업무는 누구 업무가 아니고 법인인 개공의 업무가 아니고 누구 업무? 협회 업무이다. 그래서 협회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는 게 공제사업이에요. 이건 빠뜨리지 않고 처음 나오니까. 이건 법조 문제로 쭉 보시면 되고, 판례가 두 개가 있어요. 공제에 관해서. 앞에서 손해배상 책임할 때 나온 거 있습니다. 공제에 가입한 개공 또는 개공에 공제에 가입한 개공의 고용인이 있겠죠. 고용인이 뭐 하다가 중개 업무, 중개행위, 업무상 행위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죠. 그럼 재산상 손해입은 그래 당사자는 개공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고용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현재 공제 계약했으니까 협회에다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협회에다가 공제금을 청구를 할 거 아니야? 공제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나왔다. 앞에 시험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판례니까 공제금 지급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거래 당사자가 손해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은 때로부터 몇 년? 2년. 2년이요, 2년.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은 공인중개사법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우리 법이 특별법이죠. 없는 것은 어떤 법에? 민법에는 있다 없다? 있다. 민법에 가보니까 피해자는 가해자 및 피해 안 날부터 몇 년? 3년. 불법행위 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려면 소멸된다는 말이 어디는 있고 민법에 있고 여기에 그대로 공인중개사법에 보충제로 적용되니까 거래 당사자는 개공에게 피해 한 날부터 몇 년? 3년. 한 날부터 10년간 요거는 민법이요. 우리 법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기본이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은 다 두고 있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은 어디에는 없고 공인중개사법에는 없고 민법에 있고 그대로 보충제로 적용되니까 피해 발생 한 날부터 3년, 불법행위 한 날, 손해 발생 한 날부터 10년. 요거 일반법이요. 근데 공제금 지급 청구권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몇 년? 2년. 요거 한 개 하고 아직 안 나왔고 이건 나왔던 판례는 이겁니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했다면 언제까지 보증 설정해요? 업무 개시 전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을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설정했다면 신고는 반드시 한다. 신고는 원칙은 해야 한다. 해야지만 신고는 생략할 수 있다.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통보한 때 통보 넣으면 등록관청이 알고 있다. 알고 있으니까 신고는 생략할 수 있지만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특수법인도 중개하려면 설정해라. 해야 되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 등록했다고요. 협회하고 지금 공제 계약을 한다고. 언제까지? 업무기준까지 공제 계약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재 재산상 손해가 발생돼 있고 현재 발생된 요 손해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공제 계약하는 거야? 업무기준까지 하라. 그 말은 현재 손해 발생은 없고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될 수 있는 재산상 손해를 용이하게 보장해주기 위해서 미리 하라. 그 말 아니야. 그러면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협회가 어떤 계약을 하는데? 공제 계약을 하는데 이 공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려면 공제 계약 당시 언제? 업무 개시 전 공제 계약 당시 현재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한다. 재산상 손해가 없어야 한다. 그 말은 공제 사고가 있어야 한다. 공제 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확정되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현재 재산상 손해가 없어야 하고 그 말은 공제 사고가 없어야 되고 확정되어 있지 않은 손해 언제 발생될 수 있는 업무 개시 후에 발생될 수 있는 재산상 손해를 용이하게 보장해주기 위해서 미리 하라. 그것이 공제계약이므로 개업 공인중개사와 협회 간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제계약 당시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같은 말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해요. 그게 판례 두 가지요. 그러니까 요약집을 꼼꼼히 보시고 괄호 채우기 하시면 돼. 괄호 채우기 자료는 또 보물이다.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제 저걸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할 때 있겠죠. 풀어봅시다. 협회 문제가 제법 있어요. 그죠? 17문제나 있다. 안 많아요. 딱 좋아. 예, 저 문제집 113페이지 됐어요? 1번 협회 성격.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 네 번째 인가주의 있나요? 거기 지문이 최근 2번 나왔어요. 허가주의 이렇게 나왔다고. 이거 공부한 사람이 틀려요. 사법시험 공부한 사람이 틀려요. 왜 틀리는가? 우리가 방금 했듯이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그러면 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규정이죠. 그러면 이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특별법이니까 먼저 적용되고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어떤 법? 왜 민법에 적용돼요? 비영리법인에 관해서는 민법이 일반법이에요. 영리법인은 상법이 있잖아요. 회사 규정. 민법정 어떤 법인? 사단법인 규정을 적용하죠.
민법 공부를 다 하신 분들은 민법에서 재단법인, 사단법인 할 때는 허가주의를 쳐, 허가주의, 민법에는. 예? 그런데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민법중 사단법인 규정을 적용해서 만드는데 협회 설립에서는 국장의 허가주의가 아니고 뭐? 인가주의. 공부를 억수로 한 사람이 틀리는 게 허가주의. 아니고 뭐요? 인가주의. 그거 체크하시고 두 분 나왔어요. 예? 그다음 1번에 공법인이다. 국가기관이 만드는 거요. 개공인 사람이 개인이 만드는 것이 사법인이고 시험 안 나와요. 사단법인이다. 그 시험에 두 분 이상 나왔어요. 재단법인이다. 조합이다. 사단법인이요. 비영리법인이다. 설립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강제 설립이 아니고 이미 설립. 가입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미 가입주의 맞죠? 단일 설립주의다. 단일 설립은 한 개만 설립할 수 있다. 복수 설립할 수 있다 없다. 그게 다 필요 없고 시험 관계에 있는 니은 사단법인 대것 비영리법인 리얼법인의 인가주의 미음이 설립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돼. 몇 개인지 골라낼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 협회 설립 등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3번에 보시면 협회 설립 시 정관은 누가 만들어요? 협회 나오면 다 개공이요. 공인중개사 하면 안 되고 발긴 발 3인 3. 개업 공인 중에서 300인 이상의 발긴이 되어 작성한다. 아시겠죠? 1번 개공 밑줄 누구 포함? 괄호에 중개인이란 말은 현재 쓰지 않고 부칙이죠. 부칙 포함. 뒤에 설립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그것도 한 개 지문이 법조문이니까 법인으로 한다. 이퀄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더 구체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창립총회 6창 600인 이상 출석 서울에서 몇 명? 100 광역시도별 20 협회 정관에 대한 창립총회 의결 거친 후 국장의 인가 주사무소 소재지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정관 누가 만들고 83 그죠? 창립총회 6창 120 의결했죠? 감독기관이 누구의? 국장의 허가 아니고 뭐? 인가 성립할 때는 법인이니까 뭐 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어디에서?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됐죠? 3번 협회 옳은 것. 1번 개업 공인사인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협회 설립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국장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필요한 경우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 836창 해서 의결 받아오면 인가합니다. 이런 말은 법이 없으니까 지우시라고. 개공이 아닌 공인중개사 협회는 누구만 가입할 수 있다? 개공만. 공인중개사는 가입할 수 없다. 맞죠? 협회 성립 뭐 함으로써? 등기 성립이지. 인가 성립 틀렸어요? 시험 두 번 나왔고 그게. 서울에서 몇 명? 100. 83이고 300명은 83. 발긴이 300명이고 서울에서 몇 명? 100. 광역시도별? 이 뒤에 20은 왔는데 300점 틀린 거예요. 4번 협회 옳은 것. 1번 협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줄이면 시도의 지부 시군구의 지회 단위는 맞는데 두어야 한다 아니고 둘 수 있다. 총회 의결 내용 며칠? 10일. 10일짜리 한번 해볼까? 10일짜리 뭐 있어요? 해열. 해열이 뭐요? 해열이 뭐요? 해고인데 고용관계 종료 한때 해고한 때 10일 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제재가 뭐? 고용인은 다 의무정지요. 또 예열이 뭐요? 예방을 위한 교육은 누가 실시?
다. 국장,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누굴 대상으로? 다. 개공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하고자 한다면 교육일 며칠 전? 10일 전까지 통지해라. 그죠? 또 2열. 이 2열은 사무소 이전한 날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어디에 서성하는 바에 따라? 이전한 때 10일 이내에 신고하라 그 말 아니야. 이게 기준이요 절차요. 뭐 한 때 며칠 이거 절차니까 어디? 국토부령에 따라서 신고해야 한다. 그죠? 부가열은 아십니까? 이건 공인중개사법 내용이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 신고관청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누구에게? 개공에게 누가? 신고관청이 신고법을 위반한 개공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죠. 부과일로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누구한테 통보해라? 공인중 개공에 대한 제재는 누가 다 관리해요? 여기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부과. 여기 10일이야. 함부로 10일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이런 거 억수로 좋다. 적어주고 하면 이런 거 억수로 재밌잖아요. 2차 공부하는 그러니까 어제 창원에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때부터 공부했어요. 중3 때부터 1차 되고 어제 이제 요약지 구하러 와가지고 그 제보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왔어요. 물어봤어. 짜장면이랑 사주면서 니 왜 작년 2차 떨어졌나 하니까 갑자기 사춘기가 와가지고 고1 때 중3 때 엄마가 부모님이 부동산 하시는데 시켰어요. 지금 당장 몰라도 나중에 스님이가 따나라고. 어차피 니 공부 열심히도 안 하고 지금 학교 공부도 안 하니까. 그런데 사춘기가 와가지고 그 여자친구하고 많이 만나야 돼. 여자친구 사춘기가 아니고 그냥 떠나고 싶은 사춘기였대 자기는. 그래서 니 부동산 학과 갈래 했더만 부동산 학과는 안 가고 싶대. 부동산 학과는 학교 고3들이 공부하고 대학 전형할 때 부동산 학과 가고 싶으면 저한테 이야기해요. 저기 창신대라고 있어 마산에. 거기 협약이 되어 있어. 협약이. 정을 안 따도 되고 시험 공부한 사람들 부동산 쪽 만약 올 사람이 간다 그러면 뒷수다 넣어줄 거야.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장학금 마이너 못 줘도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창신대에 넣어줄게 때문에 안 간대. 떠나고 싶다고 저는. 어디 가고 싶네. 멀리도 아니고 부산 가고 싶대요. 마산에 사는 애가 창원에 처음 왔다는 거야. 이웃 동네인데 학교 이제 그만큼 그 동네 사니까 촌놈이 시내 나왔다고 어제 짜장면이란 거 사줬어요. 야, 너 마산 동네 짜장면하고 여기 짜장면 다르지 않냐? 오, 여기 훨씬 맛있다고. 착해요. 경상남도 부산 쪽에서는 가 이름 다 압니다. 1차 학기가 최연수 학기가 중3 때 현수막 다 붙여놨거든. 유명한 사람, 니 공인이니까 행동 조심하라 그랬죠. 자, (1번) (2번) (3번) 부동산 중개제도 연구 개선 밑줄. 협회에 공인중개사법에서 협회만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있다 없다? 고유 업무로 하죠. 고유 업무가 있고 수탁 업무가 있나요 없나요? 수탁이다 그 말은 자기 고유 업무가 아니고 고유 업무권자가 있겠죠. 법에서 실무교육 업무는 누구 업무라고? 시도지사의 고유 업무죠. 그럼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 업무를 누구에게? 협회에다가 위탁을 하니까 협회는 자기 고유 업무가 아니고 위탁을 받아서 하니까 수탁 업무 이렇게 수탁. 그러니까 협회 업무 중 성격이 다른 것 하면 고유 업무하고 수탁 업무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시험 시행 업무는 누구 업무요? 원칙 누구? 시도지사. 예외? 국장. 합쳐서 뭐라 하고? 시험 시행 기관의 장.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의 고유 업무죠.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의 고유 업무인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누가?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 누구에게? 협회에다 위탁을 주면 협회는 실무 교육 업무나 시험 시행 업무는 고유 업무가 아니고 수탁 업무니까 성격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법에서 협회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업무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땡땡땡땡땡. 지금요 협회가 몇 개요? 뭐 하나 억수로 많다. 한 10개 돼? 한 10개 되나? 2개.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하고 세대한 여기 벌써 나와가지고 만든 게 세대한이에요. 세대한 여기서는 공제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여기서 막는다고 자꾸. 협회 공제사업은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돈이 있어야 된다고. 자본 금액이 500억 이상 있어야 된다고. 기준이. 얘는 돈이 없다고 지금 못해요. 공제사업은 협회면 다 해야 한다? 형평껏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지금 나왔던 것이 중개제도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공제사업 있죠? 이건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면 같은 취지로서 법인 하면 법인인 개공하면였죠? 14조 업무는 겸업해야 한다? 똑같아요. 할 수 있다. 협회는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4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협회는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제도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제도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밑에 두 가지 더 적으시라고. 공제사업. 두 번째,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공제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야 한다 해서 틀리 나오니까 할 수 있다를 밑줄 하시라고. 지부 설치했다. 누구에게? 지부 밑에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누구에게? 등록한 청에게. 묶어서 시도지사에게 하면 안 된다고.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한 청에 신고해야 한다. 감독은 누구만? 국장만이 감독해요. 5번 협회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어떤 법? 민법. 어떤 법인? 사단, 재단 X. 5번에 1번 재무 건전성 기준 나왔네. 직업 여력 비율은 얼마? 100분의 100 이상. 시험 이미 나왔고. 2번 공제사업 나오면 무조건 공부하는 거예요.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어디에? 협회에. 뭐를? 운영위원회는 뭐 때문에? 공제사업 때문에. 두어야 한다. 들을 수 있다. 공제사업을 상시적으로 지도감독해야 되니까 둔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없나요? 정책심의위원회는 소속이 어디? 국토부에 둘 수 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운영위원회 다른 거예요. 운영위원회는 딱 협회 공제사업 때문에 둔 것이 운영위원회. 이건 공인중개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중개업 육성, 그 다음에 중개보수 변경, 그 다음에 자격 취득 등 시험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처럼 여기는 공인중개사 법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둘 수 있는 임의기구고, 공제사업하는 협회를 감독해야 될 거 아니야? 협회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해서 협회에 뭐를? 운영위원회에 둔다. 협회 자리에 또 국토부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둔다 자리에 둘 수 있다를 임의기구 돌리면 안 돼. 그 협회 괄호고 둔다 괄호. 어려서 틀리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 들을 수 있다 틀렸어요. 지회에 대한 감독, 협회 밑줄 감독은 누구만? 국장만. 등록관청. 그러니까 지회에 대한 신고는 어디 가서 하고? 지회. 등록관청에 신고만 하지. 감독 나면 누가? 국장. 지부 설치. 누구한테? 국장 승인 지으시고 밑에다가 시도지사에게 신고. 계속 적으시라고. 지부 설치, 시도지사 신고. 국장의 허가가 아니고 뭐? 인가. 그래서 6번처럼 협회 업무 중 성격이 다른 것. 요약집 92페이지 4번. 아니 보시라는 게 아니고 문제 옆에다가 협회 업무가 92페이지 4번에 있다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유 업무하고 수탁 업무를 구분하시라. 그런 취지요. 1번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 고유 업무 맞죠?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정보 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품위 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5번 윤리 현장 제정 및 실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앞에 두 가지 있잖아요. 앞에 아니 고유 업무 공제사업하고 또 뭐 있었어요? 부동산 정보 제공 업무. 그럼 실무 교육은 고유 업무가 아니고
수탁 업무니까 성격이 다른 것은 답이. 실무 교육 옆에 한 개 더 적으시면 시험 시행 업무 적으시면 되겠네. 시험 시행 업무. 115페이지 7번입니다. 7번 공제사업은 반드시 보셔야 돼. 공제사업 틀린 것. 공제사업 뒤에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부동산 정보 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거 꼭 체크하시고. 공제사업 밑줄 회원 동그라미 상호 부조 목적 맞아요? 비영리 사업이다. 비영리 법인이니까 비영리 밑줄 상호 부족 누구 간에 회원 간. 공제사업 하고자 할 때 공제 규정을 만들어서 누구 승인? 국장 승인. 변경도 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뒤에 땡땡 변경. 공제 규정 변경도 국장의 승인. 처음에 제정할 때도 국장의 사전 승인. 변경 하고자 할 때도 지 마음대로 협회 자기 유리한 쪽으로 바꾸면 안 되니까 승인. 책임준비금 막 쓰면 안 되죠. 책임준비금 밑에 뭐에 100분의 10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적어보시고 쓰고자 한다면 누구 승인? 국장의 승인. 공제사업의 운영 실적을 공시해야 한다. 회계연도 종료 얼마? 3월 이내에. 3월 적으시면 되겠네. 공시해야 한다. 3월 이내에. 8번 풀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공제사업 밑줄 옳은 거 모두 몇 개인가? 24의 기출이죠.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소재지 제한 없어요. 그럼 서울특별시 X 하시면 협회는 주사무소는 두어야 한다. 그건 맞다고. 주사무소는 꼭 두어야 등기하기 때문에 그건 맞지만 소재지 제한은 없다 그 말입니다. 2번 협회에 관하여 공영유서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적 뭐? 사단법인이지. 조합 X.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광도 하면 뭐? 지부. 두어야 한다. 광역시 위에다 특별시. 도 밑에다 광역시 밑에다가 도. 특광도. 그렇게 특별시 광역시 도. 줄이면 시도의 지부입니다. 둘 수 있다. 체크하시고. 책임준비금 다른 용도 쓰고자 한다. 국장의 승인. 그 다음에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100분의 10이 중요한 게 아니고 총수입이 아니고 공제료 수입액. 됐나요? 쉬었다 하죠.